오케이. 지금부터 약을 파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선택하고 궁금한 거 답해드릴게요. 종합 비타민을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다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은 다음에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내가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탄산 칼슘인지 구연산 칼슘인지를 한번 보세요. 보통 종합 비타민제 안에 칼슘이 거의 다 들어있는데 대부분 탄산 칼슘을 많이 쓰거든요. 탄산 칼슘은 실제로 위산이세 흡수가 잘 되고 소화장애가 조금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제를 먹은 다음에 속이 안 좋은 분들은 구연산 칼슘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연산 칼슘 또는 영어로 칼슘 사이트레이트. 네, CITRAT라고 적혀 있으면 예. 그게 더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에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네, 이 비타민제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건 캡슐이나 타블렛이지만 약처럼 보이지만 안에 내용물은 반찬이다. 예. 네, 식품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맞아요. 카보네이트. 칼슘 카보네이트가 탄산 칼슘이고요. 칼슘 사이트레이트가 구연산 칼슘이니까 구연산 칼슘이 들어있는 잘하신다. 걸로 바꿔보세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네, 어머니 한마누님 어머니가 당뇨 있으신 경우에는요 영양제나 비타민제가 더 도움이 돼요. 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꼭 권유하는 건 오메가 3. 보통 오메가 3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메가 3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중성 지방이 많이 올라가는데 탄수화물 먹으면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혈관의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니까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시면 오메가 3 드시면 좋고요. 또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들이 우리 몸 안에서 자잘한 미네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고갈시키고 영양소의 부족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마누님 어머님은 다른 분들보다도 저는 종합 비타민제 권해드려요. 예. 어떤 분들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되냐 하면 아니, 첫 나이 번째. 좀 해봐. 잠깐만. 아니요. 중요한 아니요. 얘기가 좀 아니요. 있어봐 이번에. 네네. 네, 제일 흔한 질문이 암이에요. 암. 암 환자들이 이런 거 먹으면 암세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네,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닥터 콘서트 진행할 때 그 가톨릭 중앙의료원에 왜 홍영선이라는 저명한 종양학자가 계신데요. 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은 환자가 굶을수록 영양 결핍에 빠질수록 암세포가 더 악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독해진다고. 더 빨리 분열 증식하고 더 적극적이고 맹렬하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 퍼진다. 그러니까 암에 걸릴수록 오히려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내 몸 전체가 종양을 꽉꽉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당뇨 환자인데 아버지가 암 환자인데 오히려 네 이런 종합 비타민제나 바이타민 D 같은 영양제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아다지오님 유방암에는 오메가 3 무엇을 먹어야 하냐고요. 사실은 영양제를 가지고 아까 하버드 미안해 해걸 씨그 얘기해서 홍해걸 씨가 영양제를 먹었을 때 뭐 암이 어떻게 더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여드름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종합 비타민 여드름 여러 번 와, 얘기했잖아요. 좋아져. 일단은 신기해. 그래서 유방암이라든지 실제로 대장암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어도 비타민 D는 충분한 고용량을 먹여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 30.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암 환자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봐드렸던 암 환자분들은 혈중 농도가 44가 넘게 그러면 보통 하루에 비타민 D를 3,000 IU 정도 드시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방암을 앓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영양제가 암을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분들이 대장암이나 유방암이 많이 생기니까 적어도 혈중 농도를 정상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네, 예. 루테인 눈에 도움 되고요. 루테인 네. 눈에 도움되는 자,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죠.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여성분들보다 40, 50대 유방암이 더 많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국 여성들보다 더 기름진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한국 여성들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타민 D는 100정 2, 3만 원 정도 하고 비용도 싸니까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게 비타민 D. 비타민 D. 잘 알았으님 제 강의 다 들으셨나 보다. 맞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냐면 차도르 히잡 맞아요. 아랍에서 네. 차도르 히잡 전문- 이런 거 하얀 어떻게 걸로. 알지? 전문가인데. 예. 아니 제 강의 들으셨나 보다. 차도르나 히잡으로 이렇게 눈만 뜨고 가리는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한국 여성들의 혈중 비타민 D 흑인이 농도가 피부가 나아요. 검으니까 비타민 D를 못 만들고 흑인일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바마가 먹는 거예요. 저희 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한 4년 전에 그때도 얘기 드렸는데 저희가 똑같이 비타민 D 1000IU씩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혈중 농도 검사를 딱 했더니 제가 28, 30이 돼야 정상인데 제가 1000IU 먹고 있는데 28이었고 홍혜걸 씨가 13이었어요. 그래서 홍혜걸 씨가 저한테 막 화냈거든요. 저만 좋은 영양제 먹냐고. 아니에요. 똑같이 비타민 D를 먹어도 홍혜걸 씨는 뱃살이 많아가지고요. 뱃살이 많이 나오고 술 많이 마시고 어. 그다음 피부가 좀 색깔이 검은 사람일수록 예. 네 비타민 D 흡수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잠깐만. 저기 아니에요. 에스토펜님. 5분 갖고 택도 없어요. 최소한 어. 무통 먹고 30분은 일광욕을 쪼여야만 어. 겨우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나오는 거. 옛날 원신들이 뻘거 먹고 다녔잖아요. 그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무슨 질문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파린 먹고 있는데 종합 비타민제 먹지 말라고 했다고 누가 하셨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예요. 되는 얘기지. 너무너무 종합 죄송한데. 비타민제가 채소과일인데 그러면 그분은 뭐 채소과일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넌센스예요. 네. 정말요. 와파린 먹고 아, 계셔도 네, 그건- 종합 비타민제 먹는 거 정말 괜찮고요. 오메가 종합- 3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요. 와파린이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파린을 먹고 계셔도요. 오메가 3 보통 그래, 하나 하나가 정도는 상관없어. 생선 한 토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양이니까 오메가 3 한두 알 정도는 와파린을 먹고 계셔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잘하네. 저를 믿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와파린은 바이타민 K 예, 그렇게 예. 청국장은 먹으면 안 되지. 예. 안타고니스트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러나 그렇긴 한데 그냥 완전히 못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씩 청국장 먹어도 되고 종합 아무 비타민제 안에 상관없어요. 들어있는 비타민 K 같은 경우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소량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항암 치료를 뭔데요? 받고 있는 저는 분들에게 확신합니다.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혈압은요. 물론 코큐테인이 우리 고혈압 집사람 있는 분들에게 개미와 배짱이님 에스터 당신이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요 네. 전국 수석도 한 번 했어요. 고3 때. 예. 네, 얘기해도 돼요? 자랑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네, 해봐. 그건 맞은데 여자 중수석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사람이 뺨이 굉장히 탄력이 좋고 이 느낌을 전달을 못 하겠네요. 이렇게 뭐냐면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요.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먼저 먹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비타민 B6, 9, 12, 비타민 B6번은 피리독신, 비타민 B9번은 엽산, 비타민 B12번은 코발라빈, 비타민 6, 9, 12가 들어있는 거를 따로 더 얹어서 먹으면 구내염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종합 비타민제에다가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데다가 먹어보시고 이질소도 안 나오면 비타민 B6, 9, 12. 그러니까 비타민 B는요. 네. 권장량의 한 1000배, 2, 3000배 먹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는 게 종합 비타민제 레이블을 보면 비타민 B는 뭐 1000%, 2000%, 3000% 이렇게 돼 있으면 깜짝 놀라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 100%라는 거 일일 권장량 개념인데요. 이게 말이 너무 적정용이 빠르대요. 천천히 아니라 하네요. 적정 용량이 아니라 결핍증을 겨우 모면케 할 정도 수준을 일일 권장량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권장량만 먹으면 된다? 너예요. 특히 비타민 B는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영양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원신들하고 달리 늘 이 뇌가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B가 부족하면 피곤한 거예요. 지치고 입맛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비타민 B는 상당히 많은 농도로 들어가줘야 된다. 네, 특히 맞아요. 자라리스님 티아민, 비타민 B1이 적어도 50에서 100mg 든 거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하는 분은 어떤 영양제가 좋냐라고 하는데 잘 체하는 분들한테 좋은 영양제는 별로 없어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이 소화 효소가 나이 들면은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지방을 분해하거나 아니면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어서 늘 더부룩한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화 효소 제제가 들어있는 걸 따로 드시면 되고요. 특히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은 영양제를 해결하고 하지 마세요. 고혈압은 너무너무 좋은 고혈압 약들이 많고 고혈압 약 자체가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 약을 드세요. 다만 모든 고혈압 약이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부모님들이 몸 안에서 몇 가지 영양소나 미네랄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서 혈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약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양이 결핍이 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저는 비타민 D와 B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 하면
내가 D, 어, 도구할 때 D, D가 더 D가 중요해요. 딜 좋기는 한데 너무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B를 먼저 드시고요. 그다음에 42살인데 6살 이후로 만성증후군, 피로증후군.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6살 때부터 삭신이 쑤시고 만성 피로증후군이었는데 야, 그거 나중에 또 따라 한번 드려야 돼. 그 경우에도 바이타민 B를 좀 많이 드실 필요가 고혈압의 있어요. 스타틴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의 스타틴이에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제 책 안에 여기 보면 부신 피로에 먹는 영양제를 제가 딱 저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신 피로가 심하신 분들은 영양제만으로 안 돼요. 하루에 조금씩 5끼를 먹고 오후 4시에 견과류로 간식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안에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고 그런 걸 지키면서 몸을 유리잔 다루듯이 다루고 배가 고프면 얼른 먹고 배가 부르면 얼른 손을 놓으면서 보통 제가 종합 비타민제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타민 C 이런 것들 골고루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조금씩 네. 나도 좀 얘기하자. 네네, 했어. 하세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하지 까먹었어. 너가 또 떠들어서. 비타민 D를 높이기 위해서는 햇볕 쬐는 게 좋기는 하지만 우통 벗고 30분이에요. 그거 갖고도 택도 없이 부족해요. SPF 8만 넘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D가 잘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타민 D는 햇볕 보고 쬐도요. 그거 갖고 특히나 안 돼요. 안 되고 네. 60세 넘어가면 65세 넘어가면 실제로 햇볕을 쬐도 비타민 D가 잘 안 생기니까 사실은 술값 조금 아껴서 비타민 D는 꼭 드세요. 네, 비타민제는요. 그 용량이 나 좀 얘기 좀 가만 좀 제발 좀. 진짜. 그 용량이 플렉서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컨대 보통은 하나를 먹어요, 저희가.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저녁까지 좀 직장에 남아서 과로해야 한다. 뭐 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2알 먹거든요. 그런데 그날 또 뭐 밤늦게까지 회식하고 술도 많이 마셔야 한다. 그러면 3알 먹죠. 그런데 내가 그 다음 날 또 뭐 마라톤을 한다라든지 뭐 지리산을 종주한다. 엄청 하다하게 일을 한다. 그러면 4알까지도. 네. 그러니까 내 몸이 굉장히 많이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용량을 늘려야 한다. 네, 그런 개념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맞아요. 네. 여기 A라고 하는 즉 알파 다시 토코페롤. 예. 음. D 알파. 근데 D가 없네. D가 어디로 갔지? 앞에 보면 D.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비온디 올려드릴게요. 네. D만 있어야 돼. D, L이 같이 있으면 합성이에요. 네, 토코페롤은 그렇게 구분하세요. 네. D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D, L, L까지 있으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칼슘 먹으면 심장병에 나쁘다는 논문이 조금 있었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칼슘이 국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니까 하루에 칼슘제 1~2알 먹는 걸로 절대로 심장병 많이 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의사들이 영양학을 별로 안 배운답니다. 저만 해도 의과대학 4학년 때 일주일 배우고 1학점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영양학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네, 말린 표고 햇볕에 말려야 돼요. 네. 햇볕에 안 말리면 비타민 D가 적어요. 네. 말린 표고는요. 만약에 충분하게 비타민 D를 먹으려면 보통 하루에 4접시 정도를 특히나 목이버섯이 훨씬 더 비타민 D 함량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버섯 왜 그 잡채밥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목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버섯도요. 햇볕에 안 말리고 열풍 건조하면 비타민 D가 없어요. 하루에 4접시씩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네,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돌 생긴다. 그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아니. 그런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렇다고 밥에 부작용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식푸드인데 약이 아니라 이게 일부러 막 몇 알씩 막 몇 달 동안 먹으면 뭐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뭐 기형아도 나오고 돌도 있고 그런 건데요. 내가 부족한 거 채우는데 네버. 아니에요. 네. 요로결석이 생기는 사람은 자신의 체질이거든요. 요로결석이 있는 사람이 비타민 C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평소에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없는 사람은 비타민 C 드셔도 괜찮고요. 맞아요. 콜레스테롤에는 홍국이라고 하는 붉은 쌀이 좋기는 하지만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는 영양제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을 드세요. 약이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좋습니다. 비타민제 주사로 맞는 거 괜찮은데 주사보다 먹는 게 낫죠. 먹는 걸 매일 드시고 주사는.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과로했다. 완전 넉다운 됐다. 번아웃이 됐다. 내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 전날 많이 회식하고 술 많이 먹었을 때 가끔씩 맞는 주사는 괜찮아요. 국립암센터에 30초씩만 얘기하자. 혼자 너무 네네. 강의도 해야 돼 지금 이제 너무 또 질문만 받는다고 또 뭐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그 비타민 C 뭐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주사는 매일 맞으면 안 돼요. 주사는 꼭 필요할 때 가끔씩 맞아야지 매일 먹는 거는 영양제 형태로 하세요. 네, 비타민 C를 뭐
뭐 6알 11씩 먹는 그런 거는 저희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론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해골 씨. 뭐가? 해골 씨, 왜 저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비타민 C 고용량으로 막 11씩 먹는 건 난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이용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는 또 다른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도움이 돼? 11씩 그렇게 너무 많이 먹는 게 11시를 한꺼번에 먹으면 설사를 하거든요. 하지만 평소에는 비타민C, 제가 이거 먹는 비타민C, 속피는 비타민C는요. 평소에는 500에서 1000mg 정도를 조금 먹고 있다가 비타민C가 가장 효과적인 건 군인이나 과로를 하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과로를 할 때 비타민C의 용량을 높이면 감기를 앓는 기간을 하루 이틀 줄여주거나 감기가 아니, 글쎄, 그건 심한 맞는 정도는 말이지만 줄이는 뭐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11씩 먹는 건 나는 그거 11시 먹는 절대 게 아니라 권하지 아침 먹고 한두 알, 점심 먹고 한두 알, 저녁 먹고 한두 알. 그것도 굉장히 좀 피곤한 많아. 날 내가 그렇게 드시면 C를 돼요. 그렇게 먹는 건 해글 씨는 아니라고 근육 봐. 많잖아요. 해글 씨가 아니, 난 아니라고 저처럼 봐. 근육 그거는 그 메가도스 비타민 C 요법은 좀 아니야. 그 이론이 네. 개가 스스로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개 예컨대 10kg짜리 멜라닌 크림 잘 사용하고 계시대요. 네네. 빨리. 그러니까 개 체중하고 사람의 체중을 단순 비교해서 뭐 나온 게 뭐 하루에 뭐 10g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골 씨가 비타민 C 주사 맞아봤어요. 해보지도 않았고 이분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이유가 이분은 근육 많거든요. 해골 씨가 어떻게 20년 전에 제가 비타민 C 줄 때 해골 씨가 날 째려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비타민 C 주냐 도움은 그랬잖아요. 뭐 5알, 6알, 11씩 먹는 건 아니라 이거야. 어떤 특정 제품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 내가 안 돼. 영양제를 그럼 안 돼. 오케이. 스트레스 내가 얘기하지 영양제를 마.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비타민 B1인 티아민의 함량이 50에서 100mg 정도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타민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비타민들도 있거든요. 다만 다른 약처럼 보험이 안 될 뿐이에요. 만약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근처에 비타민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면 된답니다. 예. 크레아틴 따로 먹어도 도움이 되냐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근육 만들고 싶을 때 단백질 파우더에 추가해서 먹어도 되지만 보통 때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네. 만약에 비타민 B를 먹으면 울렁거리는 분들은 체중이 적게 나가는 분일 수 있으니까 용량을 더 줄이세요. 예, 용량을. 더 갱년기에 잘 어울려. 좋은 비타민은요. 사실은 갱년기가 되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올라가니까 오메가3의 용량을 더 많이 높이셔야 돼요. 더 많이 높이셔야 에스터 돼요. 클리닉 안 하잖아요. 병원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병원 진료 못 보니까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메가3는 몇 세부터 먹으면 좋으냐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면 24개월부터 먹이는데 아이가 음식을 잘 안 먹으면은 이유식을 하는 무렵부터 먹어도 괜찮아요. 오메가가 고지혈증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절대 아니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고지혈증이 거지. 있는 분들에게 오메가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오히려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아니 왜 오메가가 도움이 중성지방을 돼요. 떨어뜨리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건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메가가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뜨리는 거 아닌데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에스토펜님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영양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메가3라든지 이런 건 괜찮고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보통 우리가 뭐 칼륨이나 이런 거 주의하라고 하니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제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양제 중에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 만성 신장염 같은 걸로 혈액투석 받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간 조심하고, 경변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간경도 식품이긴 하나 이제 이게 좀 조심하셔야 용량이 한꺼번에 되는데 들어오니까. 보통 얼굴이 자꾸 붓거나 부기가 자주 있으면 많은 여성분들이 내가 신장이나 콩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표피낭종이 있는데 병원에서 표피낭종 피부과 아니요. 의사가 하는 거지. 표피낭종은 그게 골마서 문제가 되면은 한번 도려내야 되는데 그래, 그런 거 그렇지 맞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등에 그런 낭종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래 등에 수술할 때는 이렇게 칼집을 옆으로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지고 제 등에 질문 맛빨리 해야 돼. 흉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바이타민 D는 보통 1000, 루테인 2000 시작해서 눈에 좋아요. 3000, 괜찮아 4000까지 드셔도 가능하고요. 돼요. 네. 혈액 검사 수치가 낮을수록 많이 먹어야 돼요. 보통 2, 3천 IU 먹어도 되고 과거보다도 왜 현대인들의 영양소가 부족하냐?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각종 약물들을 많이 먹잖아요. 몸 안에서 영양소의 고갈이 더 심해지는데 채소 과일은 옛날보다 더 부실해지니까. 오케이. 에스터류님 미국에서 지금 질문 주시는 거죠. 혹시 아기가 3명이에요? 9살, 8살, 5살? 만약에 9살, 8살, 5살인데 햇볕에 뛰어놀고 엄청 건강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햇볕에 뛰어놀 시간이 많으니까 건강하면은 뭐 안 먹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원에 너무 많이 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 아이면 저는
D와 오메가3를 먹일 거예요. 음식 잘 못 먹으면은 철분은 어디에 좋냐 하면요.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을 드시면 좋고 빈혈이 있는 분들은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빈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철분을 먹고 빈혈을 낫게 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막 생리를 시작할 때 중고등학교 때 철분이 부족하면 수학 성적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따님들 중에서 월영양이 많아서 빈혈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철분제 주시고요.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럼증보다는 피곤한 게 더 심하니까 아니요. 생리통이 있을 때는요.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메페남산 폼타를 처방받아서 드세요. 지난주에 한 거 저희가 잘 요약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네네.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있어. 뭐냐면 미국 소아과 퀴즈 논문에 빈혈이 보면 없으면 철분제 안 먹어도 돼요. 그치. 왜냐하면 빈혈이 없는데 철분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특히나 5, 60대가 넘어가서 철분제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산화 스트레스가 그래서 노화도 촉진되고 혈액이 걸쭉해지니까 빈혈이 없는 5, 60대 분들은 철분제 드시면 안 돼요. 철분제하고 칼슘제는 다르죠. 철분은 혈액의 원료, 칼슘은 뼈의 원료예요. 실제로 어지러우면 자꾸 약국에 가서 철분제 달라 하는데 어지럽다고 빈혈 아닌 경우 많거든요. 꼭 빈혈은 검사하고 철분제 드세요. 아니, 근데 콜레스테롤 검사는요. 정밀하게 다 보려면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에 가서 근처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혈액 검사 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네네. 그 저기 철분 그게 부족하면 그러면 이제 수학 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 있어요. 제가 네. 방금 그 얘기 그러니까 했잖아요. 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학생들이 왜 남자보다 수학을 못하냐? 생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이 가벼운 빈혈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 좀 아니요. 있다고요. 생리불순이 있을 때는 걷는 거 한 3, 40분을 주기적으로 걸으면 생리불순이 많이 좋아져요. 예, 백순대님 해결이 아저씨한테도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얘기해 진짜 보세요. 너무 억울해. 자 여러분 오늘 영양제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한꺼번에 드세요. 식사 직후에. 식후 30분은 약에 대한 기준이고. 벤츠님이 또 쿠키 주셨어요. 저분은 그냥 너무너무 계속, 감사해요. 저 벤츠 E350 타고 다니는 카수님. 예. 항상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질문을 하셨어요. 머리 두통 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통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이 뒤를 중심으로 근육이 뭉치는 긴장 두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뇌 자체가 타고나기를 예민한 이른바 편두통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통은 아프려고 할 때 이렇게 증세가 올라갈 때 이때 빨리 약을 쓰는 게 좋다. 네,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 약을 쓰면 효과가 그렇지, 떨어진다. 그건 편두통 얘기고 가끔 머리가 두통 나는 이유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때 두통이 있을 때는 가끔씩 두통약 먹는 건 괜찮아요. 아니 비타민 네네. B를 좀 약간 진하게 드시는 아, 것도 도움돼. 네, 아니요.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비타민 B가 B6가 도움이 신경 쪽에, 되지만 두통 때문에 영양제 먹으면 영양제 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두통이 있을 때는 아주 간단한 진통소염제 드시면 좋아요. 맞아요. 우리 벤츠 350님은 100개 쿠키 준 적도 많아요. 아 근데 네네. 저 쭈무리님 심하시네. 1000개는 줘야 된대. 벤츠 타니까. 그게 아니고 벤츠 탄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벤츠라는 거죠. 아니야 벤츠 타시는 분 같은데 느낌상. 아니에요. 아니야 250 뭐 3 뭐 이런 거 보니까 벤츠를 잘 아시는 분이야. 아니에요. 생리통이 심하다고 해서 철분제 무조건 먹지 말고요. 철분제는 빈혈이 있을 때만 먹고 폰탈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면 돼요. 폰탈이 하나가 250mg이 한 캡슐인데 그러니까 생리통이 시작되려고 할 때 생리가 나오기 전에 두 알을 딱 먹고 6시간 후에 한 알, 또 6시간 후에 한 알 이렇게 먹으면 많이 좋아져요. 폰탈을 드세요. 네, 아토피 교수님 저희가 생각해갖고 올려드릴게요. 아토피 한번 취재돼. 우리 기자분들 아토피 우리 다다음 주나 이렇게 집중 취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좀 더 해봐야 오케이. 돼.